방문 요약 태그 종합 7번째 가족 요약 태그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약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가족 요약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해서 시작과 종료, 태그 찍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찍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기본적인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 방법인데요. 가족요양은 일반 1등급에서 4등급이신 경우는 일반 가족요양을 제공하고요. 5등급 치매이신 경우는 인지활동형 가족요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시간은요.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만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제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 가족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가족요양을 할 때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가가 나오고 월급이 지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족 방문 요양하는 시간에 어떤 수급자가 아닌 다른 분 또는 다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수가가 나오지 않고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 시 5등급 치매인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요양을 하루 60분이나 9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5등급 치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하시는 분은 만약에 하루에 60분만 제공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모두 다 이 인지자극 활동에만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요. 60분 하시는 분은 한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이니까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에 쓰시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에 시간을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 방법은 일반 가족요양이 있고 또 인지활동형 가족요양이 있다. 두 번째는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만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가능하기도 하다. 세 번째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은 일반 가족요양인 경우에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중 60분을 인지자극 활동에 꼭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 3가지 기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태그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태그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태그 찍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장기 요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나오면은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십니다. 네,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네, 저는 윗부분에 있으니까 윗부분 접촉하겠습니다. NFC 인식에 성공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님이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센터가 있을 때 2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센터를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알림, 홍길동님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1일 7시 48분 13초. 네, 시간을 꼭 좀 확인하세요. 왜냐면 이 시간부터 60분 하시는 분은 60분이 경과한 후에 종료 태그를 찍어야 되고 90분 하시는 분은 90분이 경과한 다음에 종료 태그를 찍어야 됩니다. 현재 7시 48분 13초이기 때문에 60분 하시는 분은 8시 48분 13초 이후에 찍어야 되고요. 만약에 90분 하시는 분은 9시 18분 13초 이후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홍길동님의 방문형 서비스 시작되었습니다. 자, 시작 태그는 종료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되는 60분 이후나 90분 이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종료 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장기요약 앱을 클릭합니다. 네,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고요. 지금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라고 나오면 바로 접촉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시작 시간을 몇 시에 찍었는지 좀 궁금하다 하면은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에 서비스 제공 내용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2023년 8월 21일 수급자가 어떤 어르신이고 시작은 몇 시에 있고 종료는 몇 시에 있고 그 다음에 제공 시간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서비스 제공 내용 보기예요. 네, 현재 제가 연습 태그로 찍고 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이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작만 찍고 아직 종료를 찍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기 시작 시간은 찍은 게 나오고 7시 51분 04초로 나오고, 요 종료 시간은 아무런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종료 태그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시작을 내가 몇 시에 찍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 내용 보기를 하셔서 시작 시간이 몇 시에 찍었는지를 보시고, 아, 거기서부터 60분이 경과했구나 또는 90분이 경과했구나, 요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는 요쪽 여기 요 꺽쇠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은 그래서 보니까는 60분이나 90분이 경과했어요. 태그를 찍어도 돼요. 그럼 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NFC 칩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찍었습니다. 네, 요거는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료할 거라는 거는 현재는 제가 연습용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60분을 서비스해야 되는 분이 뭐 58분밖에 안 돼서 찍는다거나, 또는 90분 서비스 하시는 분이 85분이나 88분밖에 안 해서 찍으면 이렇게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료할까요? 하면은 사실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누르시고 다시 메뉴에 들어가서 서비스 제공 내용 보기에서 시작을 내가 몇 시에 했구나, 요거를 보시고 나서 계약된 종료 시간 60분이나 90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태그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60분이나 90분이 경과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태그를 찍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게 나와도 저 연습용이기 때문에 종료하는 거로, 종료 태그 찍는 거로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넘어가면 안 돼요. 취소하시고 다시 시간 확인한 다음에 60분이나 90분이 경과한 다음에 찍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죠. 요게 남은 시간이라 나오죠. 이거 연습용 태그이기 때문에 현재 188분이 나왔는데요. 요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서 시작 시간 몇 시에 태그를 찍었고 그 다음에 종료를 몇 시에 찍었는지 확인해서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63분이면 63분이 나올 거고요. 90분 넘겨서서 95분을 찍었으면 95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일반 가족 요양 하시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하시는 일반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을 가장 많이 입력을 하는데요. 자, 개인위생, 자, 하셨죠? 옷 갈아입히기, 세면 구강 청결, 몸단장. 자, 몸 씻기 하셨으면 몸 씻기도 체크해 주시고요. 식사도움 해주셨죠? 누르시고, 이동도움에서 체위변경 해주셨으면 누르시고, 안 했으면 안 누르고, 자, 이동도움, 보행도움 보장구 사용해 주셨고, 자,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체크를 안 하는 거는, 요 체크 안 하는 회색은 이 서비스를 제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꼭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나도 안 누르시면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단에서 판단하니까. 그리고 제공 시간을 갖다가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제가 이 개인위생 여행관리 이동도움만 나오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뭐 일상생활 함께하기 이런 데 시간을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개인위생 여행관리 이동도움을 하고 화면을 좀 꼭 좀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여기서 시간을 꼭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도움하고 화장실 이용하기 하고 제공시간을 꼭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 제공시간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숫자 패드가 나와요. 숫자 패드에 아까 위에서 보신 이 시간이 만약에 63분이다 하시면 63분을 다 쓰셔야 돼요. 63분. 자, 완료 누르면은 숫자 패드 안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누르시거나 또는 요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요 숫자 패드가 사라집니다. 요렇게 63분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63분에 대해서 제공 시간을 다 써야 된다. 이걸 갖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가족요양은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지만이 수가를 인정해서 월급이 나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 지원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는 서비스는 크게 이 신체 활동 지원 그리고 정서 지원 그리고 가3의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 가족요양을 하시는 데서는 다른 정서 지원이나 가3의 일상생활 지원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신체 활동 지원 등이라고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요양은 60분이나 9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체 가능한 한 신체 활동 지원을 주로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 지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그 병원을 모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개인 활동 지원에 산책을 갈 수도 있고 또 병원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도 시간을 쓰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만.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정서 지원을 하면서 정서 지원을 60분을 했습니다. 90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좀 그 공단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요양은요, 가족요양은 주로 신체활동 지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사족을 달아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태그 찍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60분을 찍어요. 근데 주로 어르신한테 개인 이세, 옷 갈아입히기, 세면 청결, 또 식사 도움 해드리는 거, 이동 도움 해드리는 거, 화장실 이용하는 거는 주로 오전에 다해요. 그런데 퇴근은 2시에 찍어. 2시부터 3시까지 찍어. 그러니까 어르신 12시, 1시까지 식사하시고 나서 어르신 2시 정도 되니까 피곤해 가서 주무셔요. 그러면 2시에 퇴근 찍었는데 할 일이 없어. 오전에 어르신 모시느냐고 피곤해. 그래서 나가서 좀 산책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보호자가 산책을 하고 와서 1시간 뒤에 퇴근을 찍거나 또는 나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종료퇴근을 찍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시간에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르신 다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단은 이 태그 시작 시간 찍은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만 따지지, 그 이외의 시간에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를 아무리 많이 제공해도 그것은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시간에는 서비스 제공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 공단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고요. 자, 이번에는 5등급 치매 모시는 분 있죠? 인주활동형 방문요양 하시는 분, 그분들이 태그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남은 시간은 60분인 경우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63분일 수도 있고 65분일 수도 있고
90분 제공하시는 분은 뭐 93분, 92분, 95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남은 시간을 제가 63분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치매 5등급 같은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만 제공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제공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요양 제공할 때 5등급 치매인 경우에는 하루에 60분이나 90분을 제공하는 경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60분을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지 않으시면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월급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갖다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하시는 분은 이 서비스 01 신체활동 지원에 여기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하시는 분은 자 서비스 01 나가게 건너뛰세요. 바로 위에 서비스 01을 누르세요. 서비스 01을 눌러서 여기 인지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 하기만 입력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은 시간이 가족요양 60분 하시는 분은 63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요게 인지자극 활동을 반드시 60분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자극 활동을 갖다가 63분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63분을 다 하시고 종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90분 제공하시는 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60분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기를 나머지 뭐 93분이다 그러면 33분 했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지활동에 방문용 하시는 분은 자 서비스 01에 여기에 입력하시 하나도 안 됩니다. 서비스 02로 바로 넘어오셔갖고 인지활동 지원에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입력하는데 꼭 인지자극 활동은 60분 이상을 갖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르신이 뭐 한 30분 하시다가 나 피곤해 못해 뭐 이런다고 여기에 뭐 인지자극 활동 30분 하고 나머지 33분 일상생활 함께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돈 안 나와요. 이 근무한 거 돈 안 나와서 가족요양 하시는 분도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60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변화 상태가 나오는데요. 변화 상태는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신체 기능이 전에부터 호전됐으면 호전을 클릭하시고요. 식사가 악화됐다. 식사를 못 하신다. 악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유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변 변화에는 대변 실수, 소변 실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르신이 하루 종일 동안에 몇 번 실수했냐가 아니고 그 가족요양 하는 시간 60분이 60분, 90분이 90분 그 사이에 실수한 횟수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소변 실수가 한 번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각형을 클릭하신 숫자 패드가 나오고요. 1번 이렇게 하고 요거는 완료를 누르셔도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음은 특이사항이 나오는데요. 특이사항은 어르신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적는 거예요. 일반 가족요양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힘이 없으시다고 하면서 식사를 못 하셔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라든지 어르신이 어제보다 더 거동을 못 합니다라든지 이런 특이사항을 적는 거고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이 특이사항을 이렇게 건너뛰면 안 돼요. 꼭 입력해야 되는 게 그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뭐 회상하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뭐 신체 체조 이런 걸 한 걸 갖다가 꼭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패드에 해갖고 그림 그리기 회상훈련 같은 요런 그런 인지활동의 프로그램을 우리 60분 동안 뭐 제공했다라는 것을 꼭 기입하셔야 된다는 걸 갖다가
5등급 치매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으시고요. 자, 다 썼으면 여기에 역사하기를 누르면은 이 문자 패드가 사라집니다. 자, 작성을 완료했으면 작성 완료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이름을 갖다가 정자로 써주세면 요건 요양요원 서명, 보호자님, 가족요양 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자로. 김요양 이렇게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또 한 번 또 나왔죠. 이때는 뭐냐면 수급자나 보호자 서명이에요. 지금 가족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요원이나 또는 수급 보호자가 똑같으니까 보호자 똑같이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쓰셔도 괜찮아요. 수급자 쓰셔도. 확인. 네, 이렇게 누르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 몇 시에 시작했고요. 종료 시간을 몇 시에 했습니다라는 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60분이면 60분을 넘겨서 찍었는지 90분이면 90분을 넘겨서 찍었는지를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님의 서비스 시간 몇 분이 전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되시면 오늘 하루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분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